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23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제 상승을 좀 연속하지 못하는 흐름이었네요. 특히 이제 코스닥 쪽이 바이오 섹터의 약세, 그리고 메타버스 게임 콘텐츠 같은 이제 섹터군이 이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제 급락하는 흐름이 좀 전개되면서 코스닥이 좀 좋지 못했고요. 코스피 쪽은 그래도 이제 삼성전자가 플러스를 냈고, 또 반도체 쪽으로 수급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반도체의 어떤 흐름이 강한 어떤 기조의 흐름을 이어가는 흐름으로 된 것 같은데, 지수적으로는 좀 약세 흐름을 보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시아권 증시 대체적으로 이제 약세 흐름을 보였는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부담감, 미국 이제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이 좀 작용된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좋은 어떤 내용들,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의 미국 파운드리 이제 결정됐다는 어떤 외신 보도. 그래서 핵심적인 트렌드는 비메모리 쪽이죠. 반도체 쪽에서도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그런 섹터군, 종목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우호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아쉽게도 이제 오늘 바이오 섹터가 이제 또 좋지는 않았던 이유는 계속 이제 바꿔가면서 이제 악재를 만드는 것 같은데,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가 이렇게 또 좋은 임상 결과 나오면 빠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이제 셀트론의 이제 분식회계 논란 이런 것들이 좀 오늘 언론에 나온 것 같은데, 이따가 간략하게 한번 체크 한번 해드릴 거고요. 어쨌든 계속적으로 바닥권을 형성시키는 그런 악적인 부분 반응하는 모습들 계속 연출되고 있는데, 지금 구간이 그런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인내하는 자, 그리고 꿋꿋하게 이제 유망한 종목군에 대해서 저가 매수를 한 투자자가 제가 볼 땐 승자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참 악랄한 기사이기도 한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사실 코멘트를 크게 달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분식에 대한 논란은 아마 이제 셀트론 주주분들은 다 아실 거고, 그게 문제가 있었다면 이미 이제 회사는 엎어졌어야죠. 그러지 않은 부분이라는 거는 그 부분의 문제는 사실상 없는 거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싸이월드에 대한 부분도 좀 얘기 드릴게요. 싸이월드가 이제 다시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 달 앞두고 있는데, 어떤 서비스를 하고 어떤 방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공개를 했는데, 굉장히 좀 신선하고 기대가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 한번 짚어드리면서, 이쪽도 테마가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 같이 한번 준비해보는 시간 가져보고요. 오늘 시장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마감부터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가 0.5% 빠졌고요. 다시 3,000포인트를 하회했네요. 2,997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1.8%, 꽤나 빠졌네요. 1,013포인트로 마감했고요. 하락 종목 수가 좀 더 많았습니다. 코스피 쪽에서는 한 100여 종목 많았고, 코스닥은 2배 이상 많았으니까 뚜렷한 약세 기조 흐름 보였고,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2,800억 순매수, 기관은 6,900억 순매도, 반도체 쪽으로 이제 순매수 들어왔죠. 코스닥 쪽에서도 540억 외국인은 순매수했고, 기관이 많이 팔았네요. 연달아서 기관이 거의 1조 가까이 팔았네요. 합쳐서 양시장 모두 1,900억 코스닥에서 팔았고요. 외국인은 4,200억 선물을 이제 매도하는 이제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시장이 어제 나스닥이 좀 빠졌죠. 그 국채금리가 좀 올라간 부분들이 작용하면서 성장주에 대해서 좀 밀리는 흐름들 보여주며, 나스닥이 1%대 약세. 오늘 아시아권 증시는 니케이 증시는 올랐네요. 홍콩은 1% 밀렸고, 대만은 0.7% 밀렸고, 상해 증시는 0.2% 올랐고, 약간 혼조 장세의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업종 차트 한번 보죠. 코스피 지수 차트. 어제 이제 양봉을 되돌리는 것까지는 아니니까요. 그만큼 삼성전자의 어떤 위력, 반도체 업종의 위력이 그래도 어제 턴을 하는 그런 흐름이었다고 좀 보여지고요. 코스닥 쪽은 오늘 역시나 이제 코스닥의 전체 업종이 다 밀렸기 때문에 1.8% 음봉으로 이렇게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역시나 이제 오락문화, 컨텐츠, 메타버스 이런 쪽은 밀렸죠.
지수 이제 오락문화 업종 지수. 근데 이제 양봉으로 돌리면서 뭐 반등도 좀 나오는 종목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게임 쪽은 6% 밀리면서 오늘 위메이드가 이제 급락을 했죠. 야, 위메이드가 버티다가 오늘 밀린 거예요. 버티다가 밀리면서 전체 이제 게임 업종의 고점을 확실하게 찍어주는 흐름이 좀 전개된 거고요. 뭐 장기적으로 볼 때 끝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끝인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단기적으로 단기 수급이 나가는 모습들이 지난주 말미부터 있었고 어제 전체로 밀어붙였고, 오늘도 이제 펄어비스 2.5% 밀리고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어떤 게임 업종이 밀리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이제 지수 차트에서 통신 장비 5G가 그래도 플러스를 냈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워낙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플러스 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반등 심리가 굉장히 강했다는 거죠. 코스피 의약품 업종 지수 2.5% 밀렸고 제약 업종 지수 1.7% 밀리면서 지수 하락을 좀 주도하는 흐름이었고요. 그 흐름을 주도했던 거는 역시나 이제 셀트리온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타바이오도 이제 뭐 임상 결과가 나왔나 본데요. 나왔으니까 20%나 빠지는 그런 모습이 전개된 것 같아요. 결국 이제 기대감에 이제 베팅해서 올라가고 발표 시점이라든지 발표 전부터 이제 밀리는 흐름에 바이오 신약 섹터의 어떤 메커니즘은 뭐 그대로 작동되는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오늘은 그냥 좀 그다지 좋은 어떤 흐름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시총 상위주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정도가 0.5% 이렇게 오르면서 지수 하락을 좀 이제 방어를 했죠. SK하이닉스도 0.4% 정도로 이제 방어를 해줬고, 그래서 이런 애들이 이제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좀 보여진 거죠. 저가 매수나 이런 것들도 다른 종목보다 훨씬 강했다는 거죠. 삼성전자 우선주도 보합 정도 마감했고, 나머지는 뭐 네이버, 삼성바이오, 카카오 뭐 2, 3%씩 다 밀렸고요. 그리고 이제 셀트론은 6% 밀리면서 이 하락의 어떤 그 주도하는 종목이 된 것 같습니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그리고 오늘 금융주, KB금융이라든지 이런 쪽은 강했던 모습을 보여줬고, 뭐 나머지는 뭐 NC소프트도 5% 약세. 야, LG전자 뭐 그대로 다 돌려버리네요. 4% 약세. 그리고 셀트론 헬스케어도 이제 5.5% 약세. 그래서 오늘 뭐 성장 섹터의 어떤 종목들을 다 이제 밀어버리는 형태 전개된 것 같고요. 펄어비스 2.5%, 카카오 게임즈도 이제 약세 흐름을 보였고, 2차전지도 뭐 에코프로, BM, LNF 다 이제 마이너스. 그래서 시총 22위까지 컴투수까지 다 마이너스네요. 코스닥은 진짜 뭐 위적 스튜디오는 빠지다가 오늘 반발 매수, 기술적 반등 정도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메디온이 최근에 좀 강세 기조를 흐름을 보이는데 개별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제 내년 3월인데 결정 나는 부분이 미리 이제 그 바람을 좀 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쪽에서 뭐 SF 반도체 3.6% 밀리고 뭐 유진테크 6% 밀리고 하는 거는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추세적으로는 상방으로 틀었다고 보여져요. 레고캠바이오도 4.6% 밀렸지만 이런 애들이 이제 또 핵심적인 바이오 종목의 저가 매수 가능한 종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다날 같은 기업을 뭐 여기서 수순대로 가네요. 참 이런 것들이 그냥 딱 패턴화 돼 있다는 거죠. 장대 양봉으로 딱딱딱 이거 올려치면서 개인들을 끌어들이는, 또 내려 꽂으면서 또 이제 트레이더들을 이제 모이게 만드는, 낙폭과대 하면 이제 데이트레이더를 모여가지고 그건 이제 낙폭과대에 따른 반발, 그걸 먹으려고 이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자금이 또 돌리고 하면서 결국은 이제 개인들 손에 넘어가게 만드는 전형적인 어떤 패턴이 그대로 이어지는 모습인 것 같고요. 크리스 FNC 골프의 이제 1위 회사죠. 역사적 신고가 흐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 빛을 발하네요. 유통 주수가 많지 않아 가지고 적은 거래량에도 이렇게 또 상승 추세적인 흐름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오늘 그래도 두드러진 상승 3% 상승을 좀 보여줬고, 콘텐트리는 어제 이제 시초가 부근 고점해서 마이너스 7%로 마감했는데 오늘 10% 밀려버리네요. 완벽하게 메이저가 털어버리는 모습이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콘텐츠는 완전히 그냥 털어버리네요. 뉴도 3.9% 밀렸고, SM 엔터 쪽으로도 60일선 깨버리면서 추세적인 약세, YG 엔터도 2.5% 약세, JYP 엔터도 1%대 약세, 하이브 보합 정도, 그나마 이제 방어적인 어떤 흐름들 보여주는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 어찌됐든 뭐 게임빌도 9.7% 빠지면서 추세적인 약세 기조. 근데 이런 애들이 이제 종목들이 기술적 반등도 세게 위로 긁 거거든요. 그래서 단타 거래를 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것도 상당히 벌어질 겁니다. 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 종목은 조금 특징적이진 않고요. 종목별로 좀 차별화 흐름으로 전개된 것 같습니다. DBI텍 300억 들어오면서 신고가를 내어줬고,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그리고 효성첨단소재 4%대 강세.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으로는 뭐 주성엔지니어링 5% 상승 보이면서 강세 기조. 와우, 이거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회사죠. 그래서 이쪽으로는 개별적으로도 움직이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 외에는 뭐 특징적이진 않죠. 반도체 종목 그래도 있네요. 하나마이크론, GST 같은 기업들 고영이 오늘 5% 가까이 상승을 하는 흐름. 테스도 그래도 플러스 흐름을 좀 보여주는 모습이었던 것 같네요. HFR 같이 5G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바닥권에서 세게 올라오죠. 그래서 오늘 하나금융투자에서 오랜만에 5G 관련된 리포트를 냈던데, 너무 낙관적으로 또 그 애널리스트 분 쓰셔가지고 조금 제가 읽어드리긴 조금 그렇네요. 어쨌든 뭐 5G 관련 종목들 바닥권 탈피하는 모습은 뭐 뚜렷하게 좀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또 매수 관점으로 말씀드리기도 좀 애매하고, 왜냐면 상대적인 거잖아요. 뭐가 더 안정성과 업사이드 포텐셜을 더 가지고 있는가의 어떤 문제로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IT하고 바이오가 저는 가장 이제 우선순위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포인트가 좀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뭐 오늘 종목들은 뭐 크게 특징적이지 않네요. 수급적인 부분에서. 종목은 요 정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소식은 이제 삼성전자의 미국 파운드리 이제 공장 결정 내용인데요. 삼성전자 측에서는 이제 확실하게 이제 답변은 이제 하지 않고 있지만, 이제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제2공장이 테일러로 결정이 됐다는 발표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확정된 흐름인 것 같고요. 일단 모든 절차상의 이제 결정 이런 부분들이 마무리 매듭 지어지면 아마 이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아무래도 이제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텍사스주 테일러로 결정이 됐다. 어쨌든 20조 원에 달하는 규모의 파운드리 공장을 건립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미국 내에서도 그렇지만 이제 전 세계적인 반도체 업계에서도 굉장히 큰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미국 내에서도 이제 많은 뭐 주지사들이 뭐 서로 이제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어떤 제안들을 했을 겁니다. 여기로 이제 선택한 이유가 뭐 여러 가지 뭐 관계사를 이제 고객사들 뭐 그리고 이렇게 또 혜택 주는 부분들, 재산세를 뭐 92% 10년간 낮춰주는 뭐 혜택을 약속했다 뭐 이런 내용들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했을 거라 생각되고요. 이미 이제 지난 5월달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20조 규모 파운드리 투자를 약속했기 때문에 뭐 언젠가는 이제 발표를 해야 되는 부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뭐 이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대해서 아직 새 공장 부지가 어딘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이재용 이제 부회장이 23일이나 24일 귀국하는 대로 오늘 내일 이제 삼성전자가 공시를 통해서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
결국 이제 반도체 업계에서 이제 핵심 트렌드는, 성장 트렌드는 이제 비메모리 분야라는 걸 이제 확실하게 이제 점 찍는 그런 어떤 선택과 결정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의 밸류체인단의 비메모리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뭐 장비주들, 소재주들 이런 쪽에 대해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투자 전략을 짜야 되고 이미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어제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이제 강세를 보이고 그 어제 정도의 어떤 강세 패턴이었으면 오늘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제 상승하는 흐름, 추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흐름이 좀 전개됐는데, 야, 참 시장이 연말에 어찌됐든 매도하고 싶은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거예요, 결국은. 이게 이제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를 빌미로 해가지고 이제 매도하고 싶은 사람들까지 같이 이제 막 이제 그 충돌하다 보니까 시세 연속성이 계속적으로 못 나오고 있죠. 바이오 섹터도 마찬가지고 반도체도 그렇고 뭐 자동차도 그렇고, 그래서 추세적인 흐름이 좀 못 나오는 건 연말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수급적인 이유가 될 거라 보여지고요. 아직 이제 뭐 미국장은 이제 추세적인 어떤 상승세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 한국 증시, 뭐 아시아권 증시까지 이제 더불어서 이제 추세적인 흐름이 좀 나오지 못하는 부분이 좀 큰 것 같고요.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온 이제 반도체 산업 리포트를 보면 핵심 트렌드는 비메모리 위주로 이제 전개된다. 주가도 매출도 비메모리 선단 공정 기업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지금 미국의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제 사상 최대치를 계속 경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편입돼 있는 반도체 기업들의 비중이 비메모리 분야가 메모리 분야보다 훨씬 크거든요, 비중 자체가. 그래서 사실상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회사의 메모리, 이런 회사들의 흐름과는 조금 다른 흐름을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제 내고 있고, 비메모리 선단 공정 관련해서 엔비디아, ASML이 이제 주도주 역할을 계속하면서 신고가를 내고 있죠. 일단 탑3 반도체 기업인 TSMC, 삼성전자, 인텔, 이 기업, 세 기업의 이제 설비 투자 규모가 또 확대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더불어서 빅4의 이제 클라우드 기업들 설비 투자 규모가 요 세 반도체 기업의 설비 투자 규모를 상회한다는 점이 반도체 업종의 투자 심리를 긍정적으로 견인할 걸로 전망이 된다. 일단 테슬라는 자체 반도체를 내재화했기 때문에 이번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한 어떤 타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실적 서프라이즈를 냈죠. 이게 반도체 중요성을 좀 부각 더 시켰던 것 같고요. 내년도 설비 투자 전망은 TSMC, 인텔, 삼성전자 합산 투자액이 한 100조 정도 되겠네요. 빅4 클라우드 기업의 합산 설비 투자 140조 요 정도 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일단 메모리 쪽에서도 그 재고 수준이 그래도 좀 건전하게 좀 되고 있는 부분이, D램 계약 가격 자체가 내년도 2분기부터는 하락을 좀 멈출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게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까지 또 상승세로 만들었던 그런 주 요인이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내년도에는 이제 데이터 센터 그리고 클라우드, 메타버스 관련된 설비 투자가 늘어나면서 서버 D램 이쪽이 이제 실적 성장을 좀 견인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서버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최근에 많이 얘기하는데, 그 시기가 아마 도래한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메타 플랫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이런 기업들의 이 회색 그래프인데, 설비 투자 규모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걸로 전망이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한국의 수출 데이터 안에서도 월 평균 지금 30억 달러 상회하는 수준으로 비메모리 분야의 반도체 수출도 상당히 약진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비메모리 분야의 어떤 성장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메모리 쪽도 이제 긍정적인 포인트, 재고가, 메모리 공급사의 재고 자산 추이 변화를 보면 완제품에 대한 비중 감소에서 공급 과잉 가능성이 한층 낮아졌다. 이렇게 좀 떨어지는 부분, 재고 자산 추이가 떨어지는 부분도 이제 재고의 어떤 건전성이 높아지고 있고, 그만큼 메모리 가격에 대한 어떤 턴 가능성도 내년 2분기 정도면 충분히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전망을 하는 거죠. 어쨌든 뭐 비메모리 성장의 트렌드, 그리고 이제 메모리 쪽의 어떤 턴어라운드, 요게 이제 어느 정도 가시화되는 그런 흐름이 전개된다는 뭐 전망들이죠. 기대치 전망들이 최근에 나오면서 반도체 업종이 보다 더 이제 턴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전개됐고, 주가도 이제 그렇게 좀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뭐 전체적인 업종 자체가 조정이었지만, 삼성전자는 이제 플러스였죠. 0.5%. 그리고 일부 반도체 종목들도 이제 플러스 낸 종목들도 있고, 수급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약세를 보여도 수급은 좋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은 이제 지수 전체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지만, 반도체 업종은 내년을 이제 우리가 준비할 때 충분히 더 물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 명분들이 충분하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 장세에 대한 어떤 리포트 한번 볼게요. 아시아 증시가 인플레이션 부담에 따른 매물 출회되면서 하락했다. 미래에서 이제 나온 리포트인데, 오늘 뭐 미국 증시 하락 영향, 그리고 이제 뭐 파월 의장이 이제 연임된 부분들, 매파적 기조, 뭐 인플레 압박이 제일 컸던 것 같고요. 뭐 그런 부분들이 그냥 전체 뭐 성장 섹터, 위험 자산에 대한 어떤 부담감, 이런 부분으로 작용하면서 전체 이제 매크로적인 부분에서 조금 오늘은 조금 뭐 불안감, 이런 것들이 좀 작용했던 것 같고요. 뭐 이런 구간들이 있고 이런 날들이 있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동안 뭐 증시를 겪고 오면서 뭐 오늘 왜 빠졌는지 뭐 이런 것들을 뭐 설명할 수 없는 날들도 많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뭐 그랬다는 정도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 개별단에서는 반도체는 저는 부담 없이 괜찮은, 오늘 같은 날은 이제 눌리는 그런 흐름이 전개됐다고 좀 생각되고요. 일단 인플레 부분에서, 물가가 이제 상승하는 부분에서 미국이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다. 그게 이제 유럽, 이제 아시아권 증시까지 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좀 해석하는 게 오늘 증시의 어떤 약세를 뭐 분석할 때는 적절한 것 같고요. 키움증권에서 나온 내용도 비슷한 내용인데요. 파월 연임에도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이제 국채금리 좀 올라간 부분이 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 이 파월이 연임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뭐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그게 증시에서 어떤 명분으로 이제 작용할지는 시장이 판단하는 건데, 나쁘게 바라보는 건 아닌 것 같지만, 일단 금리 상승 부담으로 일제 이제 시장이 성장주 중심이었던 차익 실현 압박을 뭐 가했다. 인플레에 대해서는 이제 자세하게 한번 좀 다뤄드리는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정리한 내용이 있거든요. 어쨌든 각국 정부, 이제 미국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뭐 한국은행도 이제 마찬가지겠지만, 자산 시장의 어떤 버블이나 과열을 굉장히 좀 두려워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선제적인 조치라든지 어떤 뭐 구도로서 이제 좀 누르기 위한 어떤 그런 액션들이 좀 가해진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 증시는 이제 뭐 일시적인 조정들을 겪어가면서 뭐 올해 내내는 이제 올라왔지만, 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올해 내내 이제 오르지를 못했죠. 지수 자체로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지수 2배가 급등한 부분을 올해 1년을 통으로 그냥 눌리는 형태로 이제 하는 것 같고, 연말 들어가지고는 어느 정도 업종별 흐름을 좀 빨리 가져가게 만들면서 내년을 위한 어떤 준비, 이런 것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연말에 어떤 투자적인 흐름보다는 내년을 위해서 물량을 모아나가는, 유망한 섹터 종목들을 모아나가는 전략을 하는 게 현명한 것 같고요. 그래서 추세적으로 강세를 보인다는 관점으로 접근하면 실망감이 크기 때문에 괜히 이제 감정상의 어떤 동요를 일으킬 수 있는데, 그런 걸 이제 하지 않고 되도록이면 이제 내년을 준비한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제가 볼 땐 뭐 투자 심리를 조금 더 이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관련된 내용인데요. 오늘 뭐 분식회계 내용 때문에 여기 그 한겨레 신문이죠. 한겨레 신문의 이제 단독 보도인데, 조금 이제 장중에 멤버십 분들에게 이제 영상 올려드리긴 했지만,
특별하게 이걸 제가 어떻게 코멘트하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이거 뭐 그동안 이제 뭐 분식에 관련된 내용들 작년에도 이제 뭐 자세하게 다뤄드리고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이걸 분식을 뭐 제가 어떻게 판단할 수는 없는 문제 같고요. 예, 이게 왜 이렇게 또 자꾸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자연적인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좀 어떤 의도가 있을 거고 이유가 있을 거고요. 갑작스럽게 또 분식이 또 나온 것 자체가 좀 회사 측도 난감할 것 같아요. 또다시 이제 뭐 문제 있었으면 이미 이제 회사가 어떻게 됐겠죠. 회계 감사에도 이제 적정을 받지 못하고 또 외국인 이제 주요 투자자들의 어떤 자금도 이탈했을 거고. 근데 이제 이걸 또 논란으로 가져가는 것 자체가 어떤 측의 의도성일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조속히 결말을 내고 또 이제 회사 측은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나오지 않도록 3사 합병을 그냥 빠르게 진행해버려 가지고 그게 이제 주들의 어떤 찬성이 또 필요하니까 어쨌든 뭐 고심의 부분이 있을 텐데 조금 안타까운 기사가 나온 것 같고요. 이 부분 좀 제가 코멘트를 길게 해드릴 부분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이제 싸이월드가 이제 새로 오픈하는 그게 이제 다음 달에 있을 건데 이게 이제 메타버스 형태를 붙이고 또 이제 그 가상경제 NFT를 붙여가지고 이제 재오픈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에서 어떻게 보면 페이스북보다 먼저 이 새로운 그 SNS 세계 그리고 메타버스의 어떤 세계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가상경제라는 또 이제 도토르라는 그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디지털 자산이죠. 결국은 당시에. 그래서 전 세계에서도 가장 그 선도적인 기술로서 국내에서 미니홈피 열풍을 일으켰던 이 싸이월드가 이제 우여곡절 끝에 재오픈하는 부분은 국내 시장에서도 이제 상당한 임팩트가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 관련주가 이제 몇 종목 떠도록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보시면 이제 찾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이제 싸이월드 Z라는 회사입니다. 여기서 서비스하는 게 싸이월드라는 이제 서비스가 될 거고 메타버스 싸이월드를 이제 최초 공개를 이제 하면서 어쨌든 상당한 어떤 반향을 좀 일으키게 될 것 같고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예전에 이제 싸이월드 그대로 이제 자료 부활시킨다고 하니까요. 거기에 이제 많은 저도 이제 음원들을 뭐 한 100곡 이상은 저도 구입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 사진이나 막 글 같은 거, 일기 같은 거를 여기다 많이 썼었으니까 그것들 올라오면 다시 제가 볼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 다 백업을 해놨는데 그게 다시 복원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제 2040이죠. 2040 세대들이 이제 다시 또 이 싸이월드를 이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도 이제 여기에 재오픈하면 이용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날 뭐 공개된 뉴 싸이월드는 과거 미니홈피를 단순히 이제 3D 버전으로 개선하는 수준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블록체인, NFT하고 결합한 메타버스 오픈 마켓을 포함해서 500명 이상이 동시 접속할 수 있는 싸이월드 스퀘어로 구현된 모습을 선보였다. 굉장히 궁금하네요. 다음 달 17일입니다. 과거 미니홈피를 되살린 싸이월드와 메타버스를 동시에 연 뒤 여기 이제 한글과 컴퓨터랑 같이 서비스를 하죠. 그래서 이제 내년 6월달에는 풀 버전의 메타버스 싸이월드로 진화할 예정이다. 그래서 이제 많은 기업들하고 제휴를 맺기 시작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이게 오픈돼가지고 사용자들이 또 레트로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떠올리면서 많은 분들이 또 사용하게 되면 이게 정말 이렇게 되는 거죠. 쇼핑, 교육, 패션, 금융, 통신, 뭐 부동산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컨텐츠와 플랫폼들이 또 여기에 또 채워지거나 또 결합되는 그런 흐름이 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메타버스로 진화하는 그런 어떤 공간이니까. 그래서 옛날에 뭐 나만의 공간, 미니룸 이런 것들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10명 안팎의 소규모 일촌 모임 이런 것들을 이제 친한 사람들 여기 이게 이제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문을 열면 500명 이상이 동시 접속할 수 있는 광장인 스퀘어로 연결되는 구조다. 그래서 야, 이 스퀘어는 콘서트나 기업 광고, TV 방송 등이 가능한 대규모 공간이 될 것이다. 추후에는 사용자 수 제한이 없는 진정한 메타버스로 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래서 저는 이게 주식시장에서도 반향이 좀 작진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사이도토리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이걸 연계해서 사용자가 돈을 벌게 하는 이게 우리가 게임에서 플레이 투 언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위메이드 이런 기업들이 이제 급등했지 않습니까? 싸이월드 투 언, C2E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 사용자의 아이템 제작, 판매 기능 등 NFT를 결합해서 사용자 보상을 강화한 이 C2E를 통해 가성비와 실속 좋은 싸이월드를 만들 것이다. 그래서 야, 옛날에 진짜 3,200만 명이 가입자가 있나 보네요. 2040 세대 회원들의 NFT 입문의 장으로 어필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많이 기대가 되는 그런 건데, 다시 과거의 1위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지위와 명성을 되찾고자 한다 해서 전 국민이 사용했던 이 싸이월드를 되살리면서 구성원 모두 사명감을 가지고 작업을 했다. 국내 메타버스 2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시작하겠다. 그래서 기대가 되고요. 분명히 이제 이 관련주들, 이 테마가 아마 형성이 크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잘 준비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한번 이 부분 자세하게 한번 스터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장 이렇게 좀 정리해 봤는데요. 참 이제 주식시장이 올해는 참 뭔가 시원하게 좀 뻗어나가거나 추세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치고 달리거나 하는 흐름이 뭐 테마단으로 있기도 했지만 뭐 2차전이나 이런 쪽도 있기도 했지만 메타버스나 전체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큰 것 같고요. 올해 가장 아쉬운 업종과 종목들이 아마 이제 내년에는 가장 화려한 어떤 모습들을 보이게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면서 내년을 준비하는 투자 전략 계속 고수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현명한 대응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나누고 또 더 확신을 가하는 스터디 계속 이어나가면서 내년에는 정말 주인공, 승자가 될 수 있는 투자자로 거듭 나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날씨가 굉장히 춥죠. 건강 유의하시고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 가지고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